인종 24년 1월 28일 한 여인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한 장의 낡은 돌판, 즉 묘지명이 발견된다. 무덤 앞에 세우는 묘비와 달리 묘지명은 죽은 이와 함께 묻어두는 것인데 죽은 이의 일생과 성품,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이 묘지명에는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 남자의 심정이 새겨져 있다. 믿음으로 맹세하오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노라.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이 애통하도다. 아들과 딸들이 있어 나는 기러기 때와 같으니 두부의 대대로 창성할 것이로다. 묘지명의 주인공은 염경애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인종 23년에 병을 얻어 이듬해 1월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염경애는 최루백의 아내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종사품 대부소경의 벼슬을 지낸 염덕방이며 어머니는 의령군대부인 심씨다. 염경애는 최루백과의 사이에 사남 이녀를 두었다. 염경애는 염덕방의 6남매 가운데 한 명인데 형제인 염충약은 평주 수령을 지냈고 염신약은 과거의 급제의 이부상서를 거쳐 종이품 정당문학이라는 벼슬까지 올랐다. 염경애의 아버지 염덕방의 장인인 시무는 정삼품 승선의 벼슬을 지냈다. 따라서 그녀의 집안은 문벌 귀족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귀족 가문임을 알 수 있다. 묘지명에는 그녀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글이 남아있다. 아내는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 용모, 일솜씨가 여느 여인보다 뛰어났다. 부녀자의 도리에 힘써 돌아가신 어머님을 효성껏 봉양했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힘껏 살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최루백은 아내의 묘지명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고한다. 특히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때 스스로 길쌈한 옷을 제단에 바치기도 했으며 제에 참석한 승려들에게 버선을 지어 나눠주는 등 효성을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염경애의 남편 최루백은 고려사의 열전과 오륜행실도에 실릴 만큼 효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루백이 15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호랑이를 찾아 나선 그는 마을 뒷산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를 발견했다. 최루백은 가지고 있던 도끼로 호랑이를 죽인 후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 묻었다. 최루백의 본관은 한남인데 이는 수원 출시의 옛 본관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 화성에는 수원 출시의 집성촌이 있는데 마을 뒷산에는 최루백이 호랑이를 죽인 곳이라고 알려진 바위가 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에 온 정조가 최루백의 효행에 감복해 이 바위에 효암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묘지명에 따르면 최루백은 아내 염경애가 죽은 해인 인종 24년 여름에 정육품에 해당하는 우사관에 올랐다가 12월에 좌사관으로 옮겼다. 다음 해인 의종 원년 봄에는 시여사로 옮겼는데 그해 겨울에 예부원 외랑로 좌천되었다. 의종 2년 봄에는 예분항중으로 옮기면서 청주부사에 임명되었다. 최루백은 수원 향리의 아들이었다. 그의 부인 염경애가 개경 귀족 가문의 딸이었으므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결혼인 셈이다. 고려시대에 지방 출신이 개경의 귀족 가문과 혼인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했는데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했으므로 자신보다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최루백이 거쳐간 관직은 대부분 왕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왕을 보좌하는 청여직이었다. 이는 그가 예절 바르고 충성스러우면서도 청렴한 생활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다 보니 최루백 집안의 살림살이는 그다지 넉넉지 않았다. 묘지명에 따르면 의복과 식량을 구하는 일은 아내 염경애의 몫이었다. 물론 길쌈 등을 통해 여성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수입은 많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남녀 균분 상속을 했다. 따라서 최루백은 염경회를 통해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묘지명에 따르면 염경회는 25세에 최루백과 결혼하여 4아들을 두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모두 학문의 뜻을 두었는데 넷째 아들은 출가의 승려가 되었다. 그런데 별도로 발견된 최루백의 묘지명에 따르면 넷째 아들이 벼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귀족 가문의 자제가 출가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당시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사회를 통합하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지배 이념의 하나였다. 따라서 승려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일이었다. 출가의 목적이 종교적인 이유보다 개인적인 입신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환속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최루백과 염경회 사이에는 2딸도 있었는데 큰딸은 시집갔다가 남편이 죽자 집에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던 조선시대와는 다른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짐작케 한다. 염경회의 묘지명에서는 당시의 장례 풍습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인종 24년 2월 그녀의 시신은 죽은 지 5일 만에 화장된 후 청량사라는 절에 모셔두었다가 2년 후인 의종 2년 8월 그녀의 아버지인 염덕방의 묘 곁에 묻혔다. 화장한 후 뼈를 가루내어서 바로 뿌리는 것을 단장이라고 하며 화장한 뼈를 땅에 묻는 것을 복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복장의 경우 화장 직후에 뼈를 바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라 하여 석관에 넣어 일정 기간 사찰 등에 모셔둔다.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3년상을 치르는데 염경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염경회가 최종적으로 묻힌 곳은 남편인 최씨 집안의 선산이 아닌 친정아버지의 묘 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 구별 없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했으며 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시집을 가더라도 계속 그 딸의 재산으로 남아있었다.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으며 족보에는 남녀가 구별 없이 기재되었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시대의 여성과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었다.